네, 구독자분의 사연입니다. 네, 사연이 너무 길어서 이제 저희가 좀 요약을 해서 간추려서 내보냅니다. 네, 21년 차 국제 결혼 부부입니다. 중국 국적이었다가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였습니다. 남편은 미투로 인해 카톡 대화 내용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자살한 배우 조민기 씨와 같습니다. 2013년 6월에 이 일을 알게 되었고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니 특히 이 부부는 털끝만큼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충격이 컸습니다. 남편은 2010년 12월 중국 해외 파견 근무를 시작했고 그 당일부터 2013년 아이들과 중국으로 이사가 집을 합치면서 제가 발견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대화 상대를 찾고 그동안 대화한 상대는 1200명이 넘습니다. 안 하겠다 다짐하고 2013년 8월 시댁이 있는 심양으로 이사하면서 유일하게 주도적으로 앞으로 잘 살자 다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또 다른 대화 앱으로 약 1년 정도 그러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로 과부호와 황제같이 떠받듦을 받으며 자랐고 저는 칠형제 중에 5번째로 북적거리며 살았고 유치원 때 제 위에 이복 언니 오빠들이 분가하여 살았습니다. 초등 5학년 때부터 동생과 신문, 매점 일을 하면서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생활을 하였고요. 남편은 보호받고 사랑받는 데 익숙하고 모든 말과 행동이 이기적입니다. 저는 반대로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어떤 일을 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걸 좋아하며 제 꿈이 있지만 늘 현재 일에 먼저 양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말할 곳이 없어 더욱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 희생과 노력이 모두 헛수고인 것 같습니다. 분통이 터지고 사건 이후 또다시 예전과 같이 보호받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피동적인 행동이 나올 때마다 역겹고 힘이 듭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3주가 되어갑니다. 핸드폰도 꺼놨습니다. 남편이 나간 게 아니고 제가 버려진 느낌이네요. 괘씸한데 연락이 안 되니 답답하고 남편이 있는 곳에 찾아가자니 편지에 찾지 말라고 편지에 썼어요. 내버려 둬야 하는 건지 나도 아픈데 버티고 기다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이분의 이 사연 속에서 그 많은 답답함, 분노, 억울함, 막 이런 분통, 그리고 네네. 이제 타국에 혼자 이제 뭐 친정도 없고 친구도 없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아, 정말 선생님 이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남편분이 미투를 당했다고요? 예. 네, 미투를 당해 남편 직업이 여기 나옵니까 사연에? 아, 직업은 없었어요. 그쵸. 예. 남편분이 어떤 미투를 당했을까? 좀 그게 좀 궁금한데 예. 이 미투를 이제 당해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이 좀 됐을 테고 이게 아마 남편의 가출의 원인도 하나가 될 거예요. 아. 근데 사실 미투라는 게 그렇잖아. 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네. 그 조민기 씨가 이제 뭐 이렇게 학생들 막 성추행하고 막 했단 말이야, 강압적으로. 그 부인하고 딸은 어떤 느낌일까? 이 아주머니와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바람핀 거보다 더 황당하겠죠. 예, 그 같은 여자고 또. 예. 그러니까 이 미투를 당했다고 한다는 거는 나가서 안 좋은 일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게 또 안 좋은 일 플러스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돼 뭐 외도 뭐, 네. 뭐 성범죄 뭐 이런 게 결부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부돼 있으니까 남편이 예 완전히 고립감을 느끼겠죠. 그 게다가 이제 시어머니도 이제 알았다 이 네네네.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가출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이게 단순히 외도라면은 좀 그래도 좀 상황은 좀 낫을 거야. 단순히 외도인데 남편이 뭐 채팅 어플로 여자를 몇 명 만났어요. 이 정도라면은 아내분과 이제 남편 사이에만 문제가 되는데.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미투 사건에 뭐 결부가 돼가지고 연루가 돼서 막 그 사연이 뭐 인터넷에서 막 떠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편과 아내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지금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됐다. 예, 거기에 지금 아내분도 화가 나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예, 그래서 남편이 도망을 친 거다. 아. 이게 도망을 친 거지 무슨 버립니까 버린 거. 진짜 아내분이 버려진 느낌이다 그랬는데 이게 망상이에요. 예, 이게 버리긴 누가 버려요. 예, 이게 도망친 거지. 보면은 2013년에 이제 약간 그 남편분께서 이제 반성을 하시면서 네네. 이제 상황이 일단락 되는 것 같았는데 네. 17년도에 또 이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네네네. 예.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다는 거는 이제 뭐 발생을 한 건데 네. 근데 지금 아내분께서 버려진 느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버려진 게 아니라고 그냥 남편이 도망친 거야. 예. 이게 지금 뭐 남편이 미혼이라고 그래도 네. 미투 사건에 뭐 연루가 됐다. 아 그래도 뭐 고립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디로 숨고 싶겠지. 그렇긴 한데. 근데 기혼 남성이란 말이에요. 어. 그럼 막 시부모 또는 아내한테도 같은 공격을 받아. 그럼 자기가 이제 숨을 곳을 찾아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지금 아내분께서. 예, 버린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제 예. 아내분께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 먼 타국 땅에 부모 형제 없이 나 혼자인 거 알면서 이제 남편이 집도 나가고 찾지 말라고 그러고 전화기도 꺼놓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아내분이 이제 과잉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되지 않니?라고 이제 희망을 품고 사시는데 나 여기 혼자인 거 알잖아. 어. 그렇지가 않죠 인간의 심리가. 인간 심리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정도의 남편이라면 네. 미투 사건이 연루되지도 않았을 거고 아. 바람도 안 났을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미투라는 게 사실 뭐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막 그런 거 여자들 찝쩍쩍거려가지고 범죄 일으킨 거 아니에요, 막말로. 네. 그 여자들 찝쩍찝쩍거리는 어떤 그 약간 그 뭐야, 여성 편력이 있으신 분인데 여성 편력이 있는 남성 같은 경우에 멘탈이 강해요, 낮아요? 낮은가요? 낮아요. 예, 그러니까 바람둥이 치고 그 멘탈 강한 사람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멘탈이 이렇게 낮은 남자야.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이제 여자 문제인데 뭐 미투까지 당했어. 네네. 그러면 또 단순히 나가서 또 바람을 핀 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단순히 그냥 바람을 핀 거라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될 텐데 이건 뭐 미투까지 연루가 됐다는 어떤 또 강압적인 뭔가 좀 불건전한 뭔가 불쾌한 뭔가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그런 사람한테 무슨 책임감을 기대를 합니까? 아. 음. 아이고. 그 버린 게 아니라 책임감을 기대를 하니까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책임감을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남편 도망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망친 남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투에 연루됐다 또는 그게 또 여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멘탈이 굉장히 강한 약한 남자고 그리고 아내분 표현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뭐 황제처럼 뭐 떠받들고 뭐 외동아들. 외동아들이다. 네. 그 아내분이 황제처럼 뭐 키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네. 혼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책임감이 있겠어요? 책임감은 아내분이 훨씬 강하지. 네, 보세요, 네. 막 어릴 때부터 동생이 신문 배달하면서 장학금 받고 막 그 형제들 부모한테 내가 슬아이 예쁨 받지 못하니까 내가 그 훨씬 더 성취적이고 성공 지향적이고 막 이러신 분이라고. 그럼 책임감 누가 더 커? 아내분. 예, 그렇죠. 예, 책임감 아내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고. 근데 남편한테 동등한 책임감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물론 윤리적 도덕성으로 그럴 수 있어요. 네. 네가 남편이니까 이 정도 책임져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현실상 안 되잖아. 안 되는 분한테 그걸 기대를 하는 거야. 그래 아내분만 힘들죠. 네. 그래서 지금 아내분이 힘드신 거라고. 어. 네네. 네, 그러면 이 남편분께서는 뭐 이렇게 뭐 외동아들로 뭐 과보받고 황제같이 떠받들면서 자라지고 그런 네네. 남자들 많을 텐데 네네. 이 남편분은 왜 이렇게까지 이런 1200명 이런 여성 폭력이 이렇게 강하신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남편분의 어떤 성장 배경이나 이런 걸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네네. 정확히 왜 그렇게 여성 편력이 너무 심해졌냐까지는 제가 정확히 진단을 못 내리겠어요. 이 지금 내 사연만으로는. 근데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성 편력이 되게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분리불안도 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네. 여자 한 명으로 만족이 안 되는데 케이스가 두 개 있습니다. 이게 양극단은 같다 그랬죠. 네네. 한쪽에서는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여자 한 명으로는 뭔가 아쉬워. 되게 막 그 뭐 자수성가하신 분들 있죠. 네네. 자수성가해가지고 뭐 진짜 뭐 정주영 회장님 이런 분이 있잖아. 네, 정주영 회장님 여자가 많았다며. 네. 뭐 그런 케이스. 네. 예. 반면에 네. 이 남편은 굉장히 황제처럼 키워졌어. 굉장히 과잉 보호받았어요. 네. 근데 성인이 되면 보호가 끊기잖아. 그렇죠. 누군가한테 보호받고 싶잖아. 네네. 그러니까 분리불안이 생기겠지. 그러면서 여성 편력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 아내분을 만나도 남편분은 충족이 안 되셨을까요? 충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 아내분이 네. 남편을 좀 애기처럼 좀 다루고 좀 귀여워해주고 뭐 이렇게 그래도 무능하니까 내가 너 책임질게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 여자가 좀 가장 노릇을 하고 그러면 또 괜찮아요. 근데 지금 아내분 보니까 본인이 그
뭐 희생했다, 내가 노력했다, 양보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아내분이 실질적 가장 노릇을 하는 걸 굉장히 버거워하셨을 겁니다. 아. 예. 그러시- 그래서 궁합이 거기서 안 맞는 거지. 아. 예. 아내분도 이제 뭔가 결혼 생활하면서 보상을 받고 싶단 말이야. 그렇죠. 나도 어릴 때 막 진짜 혼자 자수성가해서 큰 사람이야. 책임감도 강해. 내가 막 어릴 때부터 신문 배달도 했어. 그런데 결혼을 했으니 뭔가 뭐 보상을 받고 싶잖아. 그 사람은 나래? 그렇죠. 예. 근데 남편이 보상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지. 쉽게 얘기하면 짝을 잘못 만났어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사연에서 읽어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내분께서 남편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그게 이제 네 가지인데, 네네. 네, 첫 번째는 이제 남편이 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분이면요, 이렇게 여성 편령도 나타나지 않고 미투 사건에도 휩싸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내분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네, 네.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외도 문제가 발생하고 또는 이런 좀 불쾌한 일이 생기면 이제 아내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이제 남편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맞아요. 기대를 하는데 사과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할 수 없는 분이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예, 사과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내가 내일 책임질게. 그래, 맞잖아. 네. 예, 그렇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피해를 줬고 내가 너 이렇게 가슴 아프게 했으니까 내가 그거 평생 내가 희생하고 갚으면서 내가 살게. 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고 내가 다시 이런 일 있지 않을 테니까 내가 너한테 다 이렇게 빚 갚는다는 느낌으로 내가 평생 살게니까 나 한번 받아줘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책임. 예, 예, 그 책임감이 강한 얘기라고. 아, 근데 책임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바람도 나고 이렇게 막 1200명 만나고 막 미투 사건에 휩싸이고 이러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사람한테 사과를 기대한다? 그럼 누구만 힘들어요? 아내분만 힘들죠. 그래서 빨리 사과받고 싶으면 마음 포기하세요. 이건 마치 저 사막에 가서 저 하늘에서 왜 그 비가 안 내리죠? 뭐 비가 안 내리는 곳이잖아, 사막은. 사막에 가가지고 왜 그 맛있는 과일이 없죠? 그럼 과일이 없는 곳이잖아. 네. 그런 걸 기대하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곳에서 기대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물도 줄 수 없고 과일도 줄 수 없는 남편이에요. 예, 줄 수 없는 분이에요. 거기서 기대하시면은 아내분만 힘들다. 빨리 포기하신 편이 낫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바라시는 게 남편이 겉과 속이 같았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네, 그것도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야? 한 몇 분 계실 거예요, 몇 분. 어. 그러니까 그 몇 분이 누구냐면 네. 이제 성인이라고 이제 꼽히신 분들 있죠. 예수님, 부처님, 뭐 이런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이외에는 겉과 속은 인간은 다 다릅니다. 만약 겉과 속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 죽이고 싶을 때 가서 찔러 죽이면 어떡해? 겉과 속이 같아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씨발 세상에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거 말고. 폭탄 터뜨리고 이거 말고. 겉과 속이 같잖아 그러면. 선한 쪽으로. 그 선한 쪽으로 가도 네. 마찬가지지. 그 봐봐 겉과 속이 다르니까 선해졌잖아. 그 사람은.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정상이야. 그냥. 아니 겉과 속이 같으면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 막 풍비박산 날 거야. 저는 약간 성악설의 입장을 좀 따릅니다. 네. 예, 전 인간을 약간 성악으로 봐요. 네. 네, 태어날 때 좀 악한 마음이 있다. 내가 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회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악이라는 거지. 네. 그것도 순리에서 악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배고프면 막 빵도 막 훔쳐 먹고 싶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겉과 속이 같대. 그럼 훔쳐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데.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게 신은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왜냐면 사회에 순응하라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남편이 겉과 속이 같다? 예. 그러면 뭐 큰일 나는 거죠. 예. 그 기대하지 마세요. 예. 남편분은 예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닙니다. 예. 그 정도 되면은 몰라. 지금 남편분에게 어떤 신의 자질을 요구하고 계신데, 예. 인간은 겉과 속이 다 다릅니다. 아내분 스스로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건 오판이에요. 아내분도 분명히 겉과 속이 달라요. 예. 만약에 나는 겉과 속이 진짜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저 종교 하나 만드세요. 네, 종교 하나 만드셔가지고 겉과 속이 같은 종교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바라시는 점이 남편분이 좀 남자답게 주도적으로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네, 안 되죠, 그것도. 이것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해. 남자답게 주도답게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면 네. 네,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예,
남자답게 주도적으로 막 내가 너 당신 사랑해 내가 딱 리드하고 그러니까 아내분도 그런 거거든. 네. 사람 세월에 보상을 받고 싶은 거야. 맞아요. 아내분도 희생하고 애들 어릴 때 키우고 좀 먼 땅에서 또 뭐 어릴 때 또 뭐야 뭐 그 신문 배달하고 자수성가 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 꿈도 어떻게 보면 좀 포기하신 것 같고 일부 내려놓으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남편으로부터 네가 남자답게 나 좀 리드해주면 안 되겠냐?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뭐 이런 건데 안 되는 분이에요 남편분이. 예, 안 되는 분이에요. 이 남자답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책임감이 있어야 가는 건가요? 당연하죠. 좀 그래서요. 네. 그 아내분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착한 남자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안 돼요. 주도답게 안 돼. 약간 좀 승질도 좀 내고 성격도 좀 내고 좀 고집도 좀 있고 이런 남자들이 또 리더십도 좀 있는 거지. 예. 내 아내분들 이제 마음속이 한 군데서 그렇다고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 예, 속마음에선 나 저 사람이 나 리드해줬으면 하는데 겉으로는 막 튕기고 지가 주도 잡으려고 막 이런다. 네. 예. 오. 그러면 그 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걸려요? 착한 남자가 걸려요. 아. 내 말 잘 듣는 남자. 아. 내 말 잘 듣는 남자랑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나 리드 못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아우 저 새끼는 왜 사내 새끼가 고추 달고 태어나가지고 이게 제 책임감도 없고 시부모 문제도 내가 다 신경 써야 되고 여행 갈 때도 내가 계획 다 세워야 되고 막 뭐든지 막 내가 다 리드해야 되고 속 터져 죽겠네 이러다. 네네. 아 어떻게 이분.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였냐면 침대에서도 좀 남자답게 굴었으면 좋겠다. 역시 안 되죠. 잠깐만. 침대에서 남자답게 하는 것과 이것도 책임감이 연결이 돼요? 그럼요. 그럼요.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죠? 이게 침대에서도 남자들끼리는 리드를 해줬으면 하는 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것도 안 되죠. 예, 남편 과잉보호 받으신 분입니다. 침대 위에서도 애기처럼 성관계 하실 거예요. 예, 가만히 있으면서 엄마한테 이쁨 받는 그 애기 모습. 그 프로이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리비도의 발달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 네. 성욕의 리비도가 네네. 리비도의 발달 단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젖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구강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구강기로 가고 뭐 항문기로 가고 뭐 어떻게 가고 막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네. 그 단계에서 이제 성장이 멈추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남편분과 특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장하는 과정을 부모가 차단을 해요. 과잉보호로. 예, 트라우마보다는 과잉보호로 차단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 그러면 그 이상 성장이 안 되거든요. 예, 성장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까지 돼야 되냐면 나 이제 엄마 아빠 등지고 난 보호받지 않고 내가 리드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끌고 갈 거야. 뭐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 네네. 그 사람이 침대 안에 들어가서 성욕도 그렇게 발휘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섹스도 사실 좀 이렇게 착한 남자보다 약간 좀 거칠고 네. 좀 이렇게 약간 좀 가오도 있고 네. 성질도 좀 내고 이런 사람과 침대 안에 들어가 훨씬 더 만족스러워. 그러면은 이 아내분께서는 지금 바라는 게 딸랑 4개밖에 없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네요. 되는 거 없죠. 어떡해. 그럼 이분이 지금 머나먼 타국 땅에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게 지금 사막에서 예. 여기 왜 수박이 없냐 사막에서 수박 구하는 법 알려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아내분 힘드신 거예요. 자, 아내분한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남편한테 이거 바라면 누가 좋아요? 이게 바라는 이 네 가지가 이루어졌어. 그럼 누가 좋아요? 내가 좋겠죠? 그쵸? 네. 남편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 그죠? 남편도 좋지는 않을까요? 아니 걔는 억지로 할 거 아니야. 아. 예. 네, 일단은 내가 좋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아내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남편과 화합을 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네. 이 화합을 하는 목적 자체도 아내분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아내분 좋으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냥 아내분 좋게 사세요.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다며. 예, 여기서 이제 포기하셨다는 거. 네. 남편부터 기대하는 거 싹 포기하시고요.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남편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찾아가세요. 이게 막 현실적일 것 같아. 지금 남편 뭐 미투 사건도 연루돼가지고 도망치신 분이에요. 예, 아내분 그런 남편 들어보면 계속 막 역겹게 볼걸? 저 역겨운 놈 막 이러면서 저 범죄자. 예, 그거 어떻게 살아? 예. 그러면 그냥 이분은 이제 편지를 쓰고 집을 나갔는데 내버려 두는 게 현명한 거다. 내버려 두고 그냥 아내분 인생 찾으세요. 예, 화합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아내분이 생각하는 기준의 화합은 네.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거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타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혼자 고립됐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으시는 것 같거든요. 귀국하시면 되죠. 아, 그 자꾸 불안하다고 그러시고. 귀국하시면 되지. 한국으로. 왜 안 돼? 네. 그래도 남편을 놓지 못하겠다 이러면. 그러면 힘들게 사시든가. 예. 지금 만약에 이래요. 아내분이 기대하시는 게 네. 제가 우리 남편을 시어머니보다 더 애기처럼 키우겠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 엄마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우리 남편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좀 가능성이 있기도 해. 근데 아내분이 기대하시는 건 좀 다른 거잖아. 네네. 그죠? 네. 물론 사람마다 기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르다는 아니에요. 근데 아내분이 기대하시는 게 실현되지 않는 거야. 네. 실현될 수가 없어. 그럼 빨리 포기하고 본인의 꿈을 찾고 귀국하시고. 근데 만약에 못 놓겠다? 그럼 힘들으셔야지. 힘들으셔야 돼. 예, 이루어질 수 없는 계속 희망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시든지 여기 보면은 이제 중국 국적이었다가 한국 국적으로 이제 귀화하셨다고 하셨는데 원래 중국 분이셨는지 뭐 그렇겠죠. 예, 예. 저희 그 동포였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외롭지 않고 불안한 곳으로 일단 가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가고 내가 포기했던 이 꿈을 향해서 앞으로 살아가라. 네네. 아, 이게 현명한 거다. 네. 그래도요, 선생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꾸 남편을 붙잡고 싶고, 자꾸 그래도 그럼에도 남편을 자꾸 아니 파악하고 근데 싶고. 내가 궁금한 게 그거야. 이런 네. 남편 왜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안 버려지면 어떡해? 남편한테 기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네. 뭐 겉과 속도 같고, 예, 남자답게 리더도 하고, 침대에서도 남자답고, 근데 남편이 안 되는 분이잖아. 그럼 빨리 귀국해서 그런 놈을 찾아요, 그냥. 아, 새로운 놈을 찾지 뭐 그런 걸 바라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안 줄 수 있는 놈한테 계속 달라고 그러면 되나? 맞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심리 전문가시잖아요, 선생님께서는. 네. 전문가 선생님 보셨을 때 이런 남자는 정말 아닙니까? 안 돼, 안 돼. 예. 안타깝지만, 네. 아내분의 꿈을 이제는 쫓으면서 좀 좋은 남성을 만나셔서 새롭게 사시는 것이 전문가 선생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막에 가서요. 내가 30년 동안 사막에서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근데 왜 사막은 나에게 수박 한 덩이를 안 주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대망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빨리 수박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예, 수박을 원하시면은. 고생한 세월 인정합니다. 그 제가 고생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보상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보상을 줄 수 있는 곳에 가서 보상을 받으셔야죠. 네, 모쪼록 이 영상이 아내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